그건 최악의 환수였습니다. 더 큰 실언은 황교안 대표가 N번방 그거죠. 그 말은 특히 이 20, 30대 여성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무슨 취재예요? 너도 알다시피 어제 이제 선거가 있었잖아. 공룡 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180석, 그래서 범여권을 다 이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90석이 나올 정도로 어제 큰 승리를 거뒀던 선거 결과가 나왔어. 그에 반면에 이제 야권 미래통합당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미래통합당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했고 거의 뭐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참패라는 뭐 평가하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 과연 왜 그렇게까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걸까? 보수 농객, 대표 농객인 전원책 변호사 뵙고 뭐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이 선거는 네. 코로나가 다 코로나. 모든 이슈를 다 블랙홀. 삼켜버린 네. 그 선거입니다. 네. 이 정권이 모든 실정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네. 경제 폭망, 안보 불안, 네. 외교 무능, 뭐 이런 모든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죠. 조국 일가가 보여준 내로남불, 그 뻔뻔함, 파렴치함, 이것도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같은 이 정부의 그 국기를 흔드는 사건조차도 다 묻어버린 거예요. 싹 다 집을 삼켜버렸어요. 그냥 집을 삼킬 정도가 아니라 거기다가 아주 합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난무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제를 했어야죠. 먼저. 예, 전략적으로 먼저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사회가 어렵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자 협상을 하자. 우리 선거는 선거고 그걸 떠나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우리도 줄인 것으로 협상을 하자라든지 먼저 선제를 했어야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그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가 돕겠다. 이 선제를 해갔다면 지금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모든 집을 삼키더라도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는 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야당은 그 선제는 그냥 거기에 조금 더 끼어들지를 못했어요. 네. 엉뚱하게 4인 가족 100만 원 잃어버리니까 거기에 전 국민에게 5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라타 버렸다. 네. 그건 최악의 환수였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뭔가 좀 제대로 했으면 최소한 기본은 했겠죠. 이 국회의원 선거는 공천이 알파의 오메가인데 공천 자체가 심각했다. 공관위원장 두 사람이 다 불명예로 그만뒀잖아요. 지역구 공관위원장 김용호는 사천 논란에 휘말려가지고 정말 그 창피스럽게 놀았고, 그것뿐입니까? 비례대표 공천은 터무니없는 공천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건 선거할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 그냥 당선권입니다. 예컨대 한 14, 15번까지는 아무리 통합당이 무너져도 14, 15번까지는 확실히 당선이 되니까. 그때는 뭐 18번 정도까지 이랬거든요. 20번까지가 당선권이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그러면 제대로 대중에게 알려서 우리 보수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경선을 하거나, 그것도 아니고 공관위원이 일종의 뭐 거기도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긴 했지만 소수의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미리 다 순서를 정해놓고 투표해서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절차만 거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단이 너무하잖아요. 한명진 후보의 말은 이 세월호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글자를 사용했다 이래가지고 근데 차명진 후보는 그러면 그 대체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또 이렇게 또 치고 나오거든. 혹시 쓰리썸 사건이라고 아세요?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저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저분들은 이상해요. 제대로 정원 얘기한 것을 자꾸 막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또 강성 보수들 눈치를 봐가지고 탈당 권유하는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큰 실언은 황교안 대표가 N번방 그거죠. 호기심 등에 의해서 이 방에 들어왔는데
막상 보니까 적절치 않다 싶어서 활동을 그만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N번방에 대한 처벌 자체는 대표를 이제 처벌도 하고 구속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실체를 잘 몰랐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안 사건 같은 걸 보면 한두 명의 사건이 아니라 주로 수십 명이다. 그럼 그 중에는 단순 가담자, 우연히 끼어든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봐줘야 되는 건 아니냐. 결국 사건 처리가 그렇게 된다. 공안 사건은 그냥 그 경우를 빗대어서 여기에 N번방 사건도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히 호기심으로 뭐 슬쩍 한번 들여다본 사람 같으면 뭐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N번방은 그런 게 아니라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 돈을 갖다 줄 정도로 절차도 복잡하고 가상화폐까지 뭐 사서 주고 해야 되니까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보는 그런 경우는 아니다. 그 만든 그 조 주빈이라는 친구가 악마적 행동을 했다면 역시 그게 가담한 사람 역시도 악마적 행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변명을 했는데 그 말은 특히 이 20, 30대 여성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변호사님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정치인분들이 정말 뭐 엘리트 코스를 받고 정말 뭐 생각도 많으시고 보통이 아니신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좀 건드려서 안 되는 부분, 성역 같은 부분을 왜 그렇게 실언들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재기가 넘치니까 항상 자기 중심적인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논란이 되고 나서 그 이제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하고 해봐자 이미 낙인은 지워질 수가 없죠. 다른 사람도 나아가서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 또 거예요. 하나는 이게 유머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평소에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실언을 하더라도 그 실언으로 안 들립니다. 이 유머 감각은 왜 있느냐 하면 내공이 있어야 유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내공이 없는 경우 유머 감각 절대 안 생깁니다. 이번에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았다고 생각하느냐,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뭐 103석이든 107석이든 아닌 말로 70석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은 내가 보기엔 당원 해체 수순을 밟아야만 한다.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냥 리모델링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보수 정당에 걸맞게 새롭게 옷을 입어야 한다. 자꾸 뭐 외인을 넓히자느니 뭐니 하는 소리들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또 강경 보수들 이른바 박근혜를 사면시켜야 된다, 석방시켜야 된다 이런 과거의 얽매이가 있으면 결코 보수 정당은 살아날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지금 대선이 2년 남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새로운 보수 세력을 해치 모여해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차피 지금 보수 정당이 있어봤자 이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무력한 보수를 또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숫자조차 적으니까 아주 무력한 보수,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보수. 그래서 내가 이왕 그럴 것 같으면 보수를 새로 만드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직접 대중과 호흡하는 게 낫다. 어차피 세월은 가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아, 이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네. 이거 나중에 조금 편집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말을 뭐 뭐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아유, 아닙니다. 내가 맞나 물어보긴 좀 어렵고 누가 좀 물어봐주면 좋을 것 같은 질문을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최선을 다해 물어보고 올게요.